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고교학점제 초등 1학년부터 그리고 6학년 지금 현재 졸업생까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체제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보도자료는 30쪽이 조금 넘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55쪽?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6학년, 즉 2009년생, 지금 현재 초등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그리고 미취학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교학점제가 입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또 앞으로 입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다 또는 나쁘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이 고등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동안은 단위제였고 앞으로는 필수 이수학점을 모아서 기준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미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중심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진로, 적성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점을 이수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간혹 미이수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무조건 보충 이수를 하게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책임져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되냐면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16번의 수업을 들으면 1학점인 거예요. 그래서 1, 2, 3학년까지 총 192학점을 취득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기존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당 34시간의 수업을 받았어요. 이걸 환산해보면 주당 32시간 수업량이 줄었죠. 이를 적정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192학점,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고1, 2, 3학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왠지 3학년은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 2학년에 192학점에 가까운 학점을 몰아서 받고 3학년은 조금 널널하게 이렇게 받으면 안 될까? 대입 준비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해놨어요. 골고루 192학점을 3년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192학점보다 나 더 듣고 싶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192학점을 맞추지는 못하면 더 수강하도록 또는 미이수된 과목이 없도록 학교에서 계속 독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F학점 받으면 다시 재수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의미가 이 I예요. 성취도를 I로 받으면 다시 제2수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 I였던 친구가 저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한 칸 정도? 요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해놨어요. 여기 보이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가장 궁금할 부분이 이 평가 부분이죠. 그런데 앞에 성장 중심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열 위주 최대한 최소화하고 개별 학생의 성장 중심을 평가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고등학생이 된 우리 친구가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본인이 수강을 신청을 했어요.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4학점이죠. 원점수가 85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은 거예요. 그 과목을 수강한 다른 친구들과 합산을 낸 과목 평균은 64.4였어요. 조금 잘한 것 같다, 그죠? 55명의 수강자 중에서 본인은 성취도가 A, B, C, D, E 중에서 B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B보다 더 잘 받은 A를 받은 친구는 7.3%. 전체 수강생이 55명이니까 계산 나오겠죠. A 받은 친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B 받은 친구는 딱 이만큼. 이렇게 성취도별로 학생 비율이 나오는데 석차 지금 안 나오죠. 즉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취도만 나타낸 거 A, B, C, D, E로
중학교에서는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A, 80점이 넘으면 B 이런 방법인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가서 성취평가제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성취도의 비율도 크게 달라지고요. 학교마다 기준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성취도 A, B, C, D, E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신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아마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목이 성취도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국영수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까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나온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시면요. 개편된 내용에 진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진로 설계의 역량 함량, 진로 탐구 활동, 자동 봉진 중에서 진로만 특히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학점도 9학점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것은 창체에서 진로 탐구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선택 과목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학교 경계 확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와 횟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간, 즉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근처 학교에 가서도 수강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학교 밖에서 여러 지역사회 기관이라든지 또는 산하대학이라든지 그런 지역학습장 안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학교 밖까지 나간다는 것은 본인의 진로와 미래 설계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평가 기준과 다른 학교의 평가 기준, 더 넘어서 대학이 우리 친구를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각각 다 다를 수 있는데 상대평가 가능 안 하겠죠. 결국은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절대평가 있죠. 여기는 이 절대평가 방식은 이렇게 5단계로 성취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을 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는 학생 변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은 더욱더 변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급 학교, 즉 대학교의 자체 평가 요소가 조금 더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주요 과목 위주라기보다는 이런 본인이 선택한 전공 과목과 관련된 선택 과목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의 진로가 최적화된 공부나 활동을 한 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이 진로 역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해외 여러 사례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도 그런 거예요. 절대평가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수시 전형의 기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의 사례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를 예상을 해보자면 핀란드나 또는 싱가포르의 사례에 기반해서 학교 활동을 포함한 내신 그리고 수능,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어떤 입시가 되든지 간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중은 여전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의 경우에도 중학생의 내신이 성취도 등급별 평가로 내신 성적이 이 만점으로 동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신으로 당연히 학생 변별이 어렵겠죠.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나 면접, 그 외 요소들이 학생을 변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대입도 그 외 이런 부분들의 변별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초등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국영수 중심의 공부보다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진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것에 맞는 자기만의 공부의 스펙트럼을 한번 가져본다든지 또 관련된 활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협업 능력,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토론하고 협동하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 조금 무겁고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꾸준히 잘하다 보면 본인의 목표를 조금 더 달성하는데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